네. 먼저 SF 슈퍼브레인 교실 구호 외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 뒤에 있는 문구만 함께 복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반드시 1개월 30명 만나서 3개월 30명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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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반드시 SF 슈퍼브레인 교실을 통해 학생 전도, 친구 전도, 부모님 전도 열매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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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반드시 SF 슈퍼브레인 교실을 통해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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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1차 SF 미러클 암산 급수 시험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합격자와 아쉽게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재시험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재시험 기회를 드렸고요. 혹시 부족한 친구들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재시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정도로 합격증 파일을 전송 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중에 합격증 파일 전송 드리고요.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그 파일 좋은 그 파일 함에다가 해가지고 상장 케이스에 해가지고 실물 급수 시험 자격증을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격려를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아쉽게 떨어진 친구가 있다면 매월 이 급수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등록해서 다음번에 진행할 때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독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항상 그 학생 모집, 학생 학원 홍보, 우리 학습과 홍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학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희가 유튜브에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 성공 필리쌤이라고 하는 유튜버 학원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학원 홍보를 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성공 켈리쌤입니다. 학원 원장님들의 관심사 홍보에 대해 오늘은 얘기해 볼 텐데요. 신규 상담이 늘어야 신규생이 발생하죠. 열심히 가르치면 소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어머님들은 잘 가르치면 오히려 소개를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개받고도 요즘 다 검색하고 오시잖아요. 아마 홍보에 관심 있는 원장님이라면 한 번쯤 네이버 블로그 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 블로그 마케팅 한물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원장님은 온라인 홍보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신규생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고맙다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학원은 신규 문의가 늘었을까요? 원장님들이 가장 바라는 바 아닐까요? 오늘은 신규생 문의 3배 많이 들어오는 홍보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들, 이가 아파서 치과를 찾을 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핸드폰에서 네이버를 검색하시죠. 몇 군데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하고 리뷰글을 읽고 출연해서 방문할 병원을 선정하잖아요. 학원도 소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바로 이 학원 다녀봐야겠다. 상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 이전에 요즘 학부모님들 먼저 네이버에서 한 번 더 검색 과정을 거쳐 봅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때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러 오죠. 그리고 대형 학원 간판이 보이고 그 학원이 유명하니까 상담 문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그때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학원인지 알아봅니다. 블로그 한물 간 거 아니야? 말하기 전에 사실 너도 나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실생활에 네이버 검색 기반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돈은 좀 들지만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홈페이지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굳이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요, 애플, 나이키처럼 우리 학원이 어머님들에게 다 아실 정도로 유명한가요? 홈페이지는 학원명으로 검색하지 않으면 멋지게 만들어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원 홍보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학원 마케팅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종종 이 방법으로 100명, 150명 원생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홍보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원장님들이 SNS 마케팅으로 어떻게 원생이 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 와서 학원을 알아보는 학부모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때 학부모님께서는 뭘 할까요? 네이버로 검색을 하겠죠. 서초동 영어학원, 서초동 초등수학학원, 서초동 피아노학원 등으로 검색하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의 학원이 쭉 나오겠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블로그가 연결되어 있다면 블로그도 확인해 보면서 학원 분위기나 학생들 모습을 보고 어떤 학원인지 파악해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화번호와 주소밖에 없다면 어머님들은 더 이상 볼 정보가 없으니 다른 학원을 알아보러 이탈하죠. 한마디로 SNS에서 어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간판인 거죠. 반대로 앞서 말한 성공 사례 학원은 네이버 플레이스도 잘 꾸몄고요. 블로그에 학원을 알리기 위해 원장님의 교육 철학, 가치관, 아이들 이야기, 발표, 이벤트 수업 등 다양하게 학원을 브랜딩 해 놓은 거예요. 어머님들은 그 블로그에서 정성스러운 글들을 검색하고 방문하는 거죠. 이미 학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신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문의가 늘 뿐더러 등록과 확률이 적어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자, 이제 원장님들은 왜 블로그를 해야 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하다 보니 아이들 가르치려면 연구도 하랴, 수업도 하랴, 선생님 관리까지 해야 할 거는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글도 쓰고 사진도 올려야 하고 시간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고민되시죠?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엄두가 안 나는 원장님들, 처음엔 간단하게 소통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상 글처럼 학원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자랑거리, 공부하는 모습, 원장님이 가르치게 된 계기,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이벤트 수업, 학원 행사, 아이들의 수업 성과 또는 주변 학교 소식도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꽂히는 주제로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쓸거리가 계속 생각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에서 제가 영어 학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하기 대회가 있다면 연습 과정과 대회 날에 발표하는 모습, 특별 활동 수업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과 수업을 제공하는 의도 등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중고등학생 학원이라면 시험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아이들과 함께 축하하는 카톡, 또 사진도 좋고요. 개설하는 반이 있다면 언제 시작할지, 무엇을 배울지, 그에 대한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겠죠? 우선 10개의 글만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하고 계셨던 원장님들, 이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몇 달 뒤에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죠? 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골라 블로그를 세팅하세요. 둘째, 블로그 이름 고민되시죠? 쉽게 지역명의 과목 학원 이름으로 정하시면 돼요. 셋째, 그리고 글쓰기에 들어가서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으로 글 하나 작성해 보세요. 넷째, 글 중간중간에 학원이나 아이들 사진을 넣어서 학원의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다섯째, 체류 시간을 위해 글은 최소 1500자 내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나도 할 수 있다 편 다음 영상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학원 성공 켈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켈리쌤께서 그 학원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블로그가 중요하냐고 하니까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전단지를 보거나 현수막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학부모님들께 학원에 대해 소개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거에 대해서 바로 원장님께 전화해서 내용에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 전화해서 학원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먼저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겠죠.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어떤 원장님인지, 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학원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시험을 쳤다면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블로그에서 보시고 우리 원장님들께 전화해서 학생 상담을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설명을 듣거나 현수막을 보고 현수막에 있는 문구를 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블로그가 없이 주소와 전화번호만 있다면 물론 그거 보고 전화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화를 하실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킬리 쌤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잘하고 있는 우리 블로그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저희 네이버에서
SF 영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 SF 영어라고 검색했을 때 SF 영어 수학 아카데미가 하나 나옵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사진과 함께 내용들이 나오고 네, 블로그가 있죠. 네, 요 내용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했을 때 이 위치에 있는 이 공간, 가게 업소가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블로그 리뷰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블로그가 인스타그램이네요. 블로그가 밑에 있네요.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블로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블로그 주인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고 88개의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저를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이 공지에 있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죠. 시작은 독일어, 다음은 중국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영어 선생님이 되다라고 하면서 이 선생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SF 영어 아카데미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SF 영어 아카데미의 원장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학부모님이라는 입장에서 소개를 받아서 이 블로그를 찾았어요. 블로그를 찾으면 맨 처음 보는 글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직접 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서 이 공지에 있는 글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 보니까 1, 2등급 받는 학생들 서술형 공부 습관 뭐 이런 데 나오고 특허 영어 한 달 차 학생들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 딱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만들면 이 블로그가 우수한 양질의 블로그로 인정을 받으면서 네이버에 좀 더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도록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는 반드시 인근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제목을 넣어서 검색에 걸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블로그 안에는 반드시 학원의 브랜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브랜딩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원장님들의 교육 철학이라던가 우리 커리큘럼이 어떤 커리큘럼인지, 우리 공부방이 어떠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올려야 되는 내용이고요. 블로그 포스팅에 관련해서도 아까 켈리 쌤께서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상글처럼 아이들 그리고 학원에 대한 소개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SF 특허 영어 88개의 글이 있는데 5월 달에 최근에 글을 하나 올리셨고 그 이전에 있던 글이 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있는 글들입니다. 사실 이 블로그도 아주 잘하고 있는 블로그지만 블로그 포스팅이 아주 잦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 한 달에 한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미 올려놓은 포스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검색하실 때 충분히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개 정도 블로그 포스팅만 해주셔도 되시고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방 운영을 해주셔야 되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요. 우리 공부방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진을 좀 잘 찍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학원 블로그에 포스팅해 주실 수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우리 슈퍼브레인 공부방의 이벤트가 저희 급수시험 친 내용들 있잖아요. 아이들 급수시험 칠 때 어떻게 급수시험에 임했는지 아이들 급수시험 치는 뭐 스케치라던가 급수시험 영상 아이들 얼굴을 좀 가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급수시험 시험지도 아이들 이름을 좀 가려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면 실제로 이 학원이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아카이브처럼 육아일기처럼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학원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종목방이 어떤 내용인지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 원장님들은 어떤 분이구나. 우리 원장님들 직접적으로 소개가 어렵다면 우리 슈퍼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이 이 학습법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학원 선택할 때 필요한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영상 하나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청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아주 블로그의 대가신데 이분이 어떤 영어 학원을 컨설팅해 드린 내용이거든요. 영어 학원을 어떻게 컨설팅해 드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원 마케팅도 사실 쉬워요. 스스로 쓰셨잖아요. 배운 대로. 네. 그렇죠? 지금 문의에 5개씩 오고 있어. 어. 그럼 100개를 써. 그럼 100건이 오진 않겠죠. 그쵸. 물론. 그래도 50건은 온다. 제가 이 방식으로 이상한 마케팅도 성공을 시켰고 아트라상이라고 일월 상담. 지금 이걸로만 마케팅을 해요. 학원 마케팅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할 텐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학원은 너무 쉬워요. 학원 마케팅 너무 쉽죠? 그냥 한 달 그냥 마케팅 하니까 문의가 막 팍팍 들어오죠. 글을 5개 썼는데 하루에 문의가 5개예요. 그럼 만약에 100개, 200개가 쌓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학원 마케팅뿐만 아니라 블로그 피드백 이건 어디서도 이제 들을 수 없는 국내 최강. 저는 사실 블로그 마케팅 이거 하나로 모든 사업을 읽었기 때문에 네. 마케팅을 뭘 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 마케팅을 한 거에 대해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학원 사업하시는 거 궁금증 네. 더 어떻게 발전할지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마케팅을 안 하시다가 그리고 마케팅을 한번 해보려고 이상한 마케팅에서 교육을 한 달 받으셨는데 왜 갑자기 마케팅을? 시간당 제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한계가 있잖아요. 대형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울타리를 어떻게 허물까? 아 그렇게 이제 마케팅으로 좀 초과 수요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모델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본질 높아지면은 네. 초과 수요 나고 마케팅하고 막 초과 수요 나고 거기서 가격을 높이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사업화가 되는 건데 저 학원은 너무 쉬워요. 특히 대치동이 가장 어려운 마케팅 구간인데도 지금 글 5개만에 문의가 하루에 5개씩 더 온다는 네. 거는 진짜 100개 쓰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내겠죠. 네. 어떻게 배우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아 이런 맥락이구나라는 걸 한번 이해하고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지금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이제 대치동 영문법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대치동 영문법에 대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쳤을 때 이제 검색되게끔 네. 하는 거죠. 영어 시험 100점 맞고 싶으면 꼭 보세요. 특이하게 가면 좋긴 한데 좀 무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이 정도도 안 돼요. 보통은 영어 시험 잘 보는 법 이러면은 혼나셨겠지만 추상어라고 배우셨죠? 네, 네. 추상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게 100점이라는 숫자가 네. 들어가 버리면 그래도 덜 추상적으로 보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100점 만점에 한 4, 50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10점, 20점짜리 카피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클릭을 해서 이제 계속 문의가 오는 거죠. 제목에 대해서 무난하게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영어 시험 100점 먹고 싶으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도 무난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네. 글의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는 일단 질문을 통해서 예스 세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거를 이제 예상을 해서 그걸 3개를 쓴 거예요. 네, 맞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 구체성을 더한다고 하거든요. 대치동 영문법 수업을 꼭 들어야 영문 시험을 잘 볼 수 있나요? 저라면은 근처에 있는 무슨 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대치동 영문법 수업을 들어야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라던가 이 학생들만 알고 있는 뭔가 언어라던가 학부모들이 되게 집착하는 그런 방금 말했던 등급도 네. 이제 그런 맥락인 거고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원래는 다른 글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포스터 쫙 나오면서 선생님 이러고 있고 맞아요. 영어 특강 이렇게 나와 네. 있을 거예요. 그러는 순간 결국에 원어브 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뻔한 거에 돼버리는 순간 특별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아 이거 자랑 좀 쪽팔리는데 민망한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어필을 안 하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학원이 돼요. 근데 이런 전문성은 무조건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좀 자료가 많아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축약을 해야 돼요. 제목도 너무 길면은 20자를 했으면은 15자로 줄인다, 5자로 줄인다. 이게 마케팅의 아트적인 영역이거든요. 가능한 이미지가 많으면 좋죠. 저는 여기에 학원 현장 강의를 하는 장면이나 학원 내부에서의 자랑할 만한 사진 한두 개가 있으면 좋아요. 사람들은 뇌에서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숫자를 쓰라고도 했던 거고 네.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여기가 진짜 실체가 있는 거야 라는 게 무의식의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해소해주면 좋긴 해요. 그럼 100점 이게 이제 모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것도 조금 추가한다면 안 좋았던 애가 이렇게 됐다. XX급. 네. 이제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았고, 음. 이런 걸 다 반영하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설득하느냐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제목이랑 초반의 가치 입증이랑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 이렇게 만들 수 있어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게, 보통 여기까지 보고 학원 어떻게 생겼지 보고 그 다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구조가. 내용도 살짝 볼게요. 전두엽이나 어떤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은 와, 여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두엽 막 MRI 사진 같은 네. 거를 그걸 보면은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아, 머리 아파 안 봐 하지만 뭔가 전문성 있구나 하면서 지나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할 때 그 상대와 한두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잡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얘가 직업이 뭐고, 얘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막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데,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아, MRI 사진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막 이런 논문도 읽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에 젖어드는 거죠. 이 사람 전문가다. 다른 거는 다 광고하고 있고 그냥 자기가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만 주장을 하는데, 학습에 대한 논문도 읽고 학습에 대한 이런 사진들도 첨부하는구나 하면서 엄청난 전문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학원 사진 정도 추가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완벽할 것 같다. 저라면 평소에 잘하다 시험 망치는 학생 뭐 두 가지 특징, 이런 식으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원초적으로 그런 걸 할 것 같고, 2006년부터 영어 문법을 가르쳐온 2006년부터 17년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성, 계속 강조하는 게 구체성이죠. 는 학습 이론, 학습 심리, 그런 전문적인 서적들을 몇 권 정도 봐서 거기서 그냥 대충 따와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좀 보여주면 좀 전문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복습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연락이 오는 건 사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 쿠킹 시키고 가치 입증하고, 가치 입증이 좋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요약을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만 써도 대치동 학원 마케팅이나 학원 원장님들이 쓰는 거에 비해서 상위 1%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 거고, 쓰는 게 되게 바쁘시니까 쉽지 않을 텐데 초반에 좀 고생을 해놓으면은, 제 생각에는 루틴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개 정도 하면서 오늘 피드백 드린 구체성을 좀 더하면 좋을 것 같고, 학원 사진 같은 거 좀 더하면 좋을 것 같고, 서술을 할 때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할 바에는 학습 관련된 정보, 논문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한다면은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글 쓰실 때 막 이것저것 다 이론을 때려박지 말고 다중지능 이론 하나로만 쭉 가는 컨셉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만으로도 거의 무한하게 지금 네. 컨텐츠에서 뭐 복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은 나는 그걸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 라는 걸 컨셉으로 가면은, 일단 가든너의 다중지능 이론 자체를 사람들은 몰라요. 학부모들은 네. 거의 모르고. 근데 어쨌든 뭐 학자가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걸 따로 막 정리하거나 블로그 쓰면 너무 빡세고, 그냥 글 안에다가 다중지능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조금씩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문경희 원장님은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치동에서는 뭐 서울에 뭐 학원 1번 가고 거기서 하면 다 잘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긴 학원이 많이 있겠죠. 그 많이 있고 전문적인 학원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잘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거기서 독보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물론 이 학원 선생님의 그런 전문성도 있겠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은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지도 않았고 이런 전문성이 없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SF 미러클 암산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는 자체로 충분히 전문성이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학습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면 다 요청하는데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본사 블로그도 있습니다. 저희 본사 블로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셔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청이라고 하시는 이 컨설턴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목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글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고객들 분들께서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제목에 넣어서 내용들 작성하시고요. 내용들은 충분한 체류 시간 읽게끔 그렇게 작성하시고, 그 안에 시험지라던가 학생들의 실제 카톡 내용들, 그리고 실제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 고객들은 구체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물을 좀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득력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는데, 초반에만 조금 고생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자료들이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하시고
그 안에서 블로그 안에서 찾아보시고 알아보고 또 연락을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SF 영어 여기서도 초반에는 글 많이 쓰셨어요. 보시면 12월 달, 11월 달에도 3개 이렇게 쓰셨고 그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대구 스투트라이트 영어 독해 수업 한 달 만에 성적이 오르는 비밀 상당히 자극적인 이런 제목들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작성하셔가지고 충분히 내용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공부방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공부방 블로그 운영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분위기라던가 학습 영상, 급수시험 시험지나 급수시험 응시 영상, 그리고 학과의 활동 등 우리 공부방에 있는 분위기들 나타내는 내용들을 넣어서 우리 공부방의 브랜딩을 충분히 블로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항상 없으시면 조금 이따가 뭐 질문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경희 원장님께서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강의하고 계신지 또 궁금해하신 내용도 있고 강의에 대한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진행 방식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죠. 학생들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다음에 학생이 설명하게 하고 학생이 설명하는 안에서 혹시 학생이 잘 설명 못하는 내용이 있거나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죠. 혹시 학생이 동영상 시청을 보는 것이 좀 불편하거나 어렵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우리 동영상에 있는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 내용 말씀하시는 그런 퀴즈라던가 설명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 내용들 토대로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학생이 들은 내용을 직접 설명해 보게 하게 하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학생 스스로 연습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유사 문제 풀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 2회 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60분 정도로 좀 길기 때문에 10분간 휴식 가지고 마무리 학습 이렇게 가집니다. 저희 미러클 암사는 몰입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시간을 좀 정해놓고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좀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게 하고 대신에 학생이 충분히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잠깐 휴식 시간을 주고 이 시간에 뭐 간식을 본다거나 조금 편하게 좀 쉬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주 40분 주 3회 40분 수업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있는 쉬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진 선생님의 수업 운영 영상이 저희 다음 카페에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저희 SF 미러클 암산 교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SF 미러클 암산 온라인 교사 실습 영상 A반, B반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안진 선생님 실제로 강의하신 영상 3단계까지 강의한 영상 있으시니까요. 요거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안지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고, 좀 뇌과학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몰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지 선생님께서 몰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몰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몰입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훈련하실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8기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2회차 수업에서 좀 상당히 좀 긴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우리 원장님들께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우리 원장님, 우리 안진 선생님께서 몰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입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수업 들으시면서 다 들으셨잖아요. 남편분께서 거실에 책장을 두고 책을 많이 꽂아 두셨는데 몰입을 하게 되시면서 그 책들을 다 읽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강사 일을 하시면서 자살 예방 교육 강사도 하시고 영어 강사도 하시고 바둑 강사도 하시면서 다양한 N잡을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진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보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 내용들은 따로 카톡방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다양한 원장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급수 시험들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아이들 급수 시험 어떻게 봤는지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 홍경희 원장님 잠깐 내용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학원 그 수업 운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신지 먼저 좀 질문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앞으로 말씀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좀 내용을 좀 도와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1시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딱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켜보니까 더하기 빼기가 그렇게 잘 나오는 아이가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학교 공부하고 이제 여기서 배우는 올리기하고 내리는 이게 막 헷갈려지니까 그때 이제 수학을 조금 그랬다고 했잖아. 틀려와서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5월 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도움 주신 피드백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해서 조금 더 해보기로는 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2번 하는 거하고 3번 하는 거하고 많이 틀릴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엄마들이 이거는 안진희 선생님도 보니까 어머니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게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체계화가 되려면 집에 가서도 이게 돼야 되는데 엄마들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전혀 이게 도움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고 혼자 스스로 얘는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는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이 이거를 숙제를 그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할 정도로 뭘 이것저것 많이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딱 오면 아이가 운동을 하고 딱 이렇게 저희 여기 오기 때문에 엄청 피곤해하고 막 하품하고 이게 그러니까 몰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시간대하고 요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선생님들 의견 듣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실 이 미러클 암산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주 2회 하는 것, 주 3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주 3회보다는 두세 문제라도 매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 내용은 안진 선생님과 우리 창안자 김영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 한 페이지라도 두세 문제라도 미러클 암산식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는 게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식이든 뭐 미러클 암산 그 시험지든 아니면 다른 연습 문제든 상관없으니까 미러클 암산식으로 문제를 좀 풀 수 있게끔 우리 학부모님과 좀 소통을 해가지고 그걸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친구는 숙제하기도 힘들고 뭐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만 교회에 와가지고만 이게 학습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진도가 좀 더딜 것 같고 이 친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주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 다른 원장님들은 이 학생들 지도할 때 어떤 유의점을 가지고 지도하고 계신지 내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하늘향기 교회에서 어떻게 유의하고 지도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늘야기교회 이현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2달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 초반에는 진도가 좀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1달 정도는. 근데 네, 이제, 조금 중반쯤 2달이 지나가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이들한테 좀 정확도와 이 수학이 재밌다라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먼저는 칭찬 스티커도 사용해서 너희가 잘하면 칭찬하는 스티커도 하나씩 붙여주면서 아이들이 그 수학에 대한 그 흥미도를 높일 수 있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수놀이를 한 번씩 꼭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 더하기 8의 보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놀이를 한 번씩 중간중간 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보수놀이를 통해서 모두 다 그 생각을 함께 보수 더하고 빼는 그 훈련을 또 하고 어 이제 강의를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나서 아이들이 그 더하기 빼기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같은 숫자의 더하기 문제, 같은 숫자의 빼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는 같은 숫자의 더하기 문제를 나와서 풀게 하고 하나에는 같은 숫자의 빼기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더할 때는 10 올리고 보수 빼고 뺄 때는 10 내리고 보수 더하고 요거를 확실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그 진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1, 2학년 7살부터 2학년까지 반 아이들은 2단계를 하고 있는 거 1단계, 2단계 그 진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진도를 나가게 하면서 한 사람씩 지금 체크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지금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 두세 문제. 그리고 어떤 아이는 많이 어려워하면 제가 한 아이가 많이 어려워하면 한 5문제까지도 지켜가면서 같이 그래서 이 아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어떤 피드백이냐면 진도가 2단계 2강까지 나갔는데 스스로 2단계 3강을 숙제를 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나갔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나가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강의를 들어야만 이 아이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그 소통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소통을 해 나가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이들이 또 재미있게 10 올리고 보수 빼고 10 내리고 보수 더하고 요게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즐거워한다는 거는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급수 시험 시험지를 다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면서 또 채점한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틀린 내용들이 어떤 내용에 틀렸냐 보니까 이 제한 시간을 두고 빠르게 시험을 이렇게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10 올리고 보수 빼고 10 빼고 보수 더하고인데 더하기와 빼기가 혼합되어 있거나 더하기 문제가 나오다가 빼기 문제가 나온다거나 빼기 문제 나오다가 더하기 문제가 나온다거나 할 때 아이들이 헷갈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딱 보면 이제 오답만 봐도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정확도, 이 내용들에 집중해가지고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갈 수 있게끔 집중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해 주셔야 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양기 교회에서는 보수 게임,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8의 보수는, 그러면 3 더하기 8은 11이니까 11의 보수는 뭐 9,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한다. 예, 그리고 매일 학생들의 수업 진도를 체크하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부모님과 소통을 계속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학습관 원장님들 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학습관은 어떻게 수업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혹시 CT교회나 이신혜 원장님 혹시 어, 내용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홍빙 원장님 혹시 이 정도면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혹시 요일하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요일, 어떤 요일에 하고, 예, 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하시는지 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이현진, 서울시티교회 네네, 김희숙입니다. 예,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3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네, 40분씩 수업 진행하고요. 네, 어, 정말 오고 싶은데 월수금이 안 되는 친구가 한 친구가 있어서 화목에 1시간씩 하는데, 네, 3학년이어서 진행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가능하면 월수금 3회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매일 화목 안 오는 날도 단 5분이라도 집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숙제를 꼭 내줍니다. 긴 시간이 수급 아니라 분량은 얼마큼 정도 하고 계실까요? 숙제 분량이요. 네, 네. 숙제 분량은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 저희가 선생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는. 본인이요? 아, 네네. 어떤 친구는 한 페이지를 하기도 하고 두 페이지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요. 음, 그리고 3학년 이상 2단계 후반부부터는 저희가 아이들 한 강, 예를 들어 2단계 4강, 3강, 3강, 4강, 5강, 한 강 끝날 때마다 제가 시간을 좀 잽니다. 그래서 급수 시험에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하지 않고요. 정확도가 좀 음, 나오는 친구들 3학년 이상으로 시간을 재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네, 본사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상 강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편집해 주실 수 있을지. 예를 음, 들면 네, 2단계 1강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10 더하기 네, 1의 자리와 2행과 네, 3행으로. 네, 근데 강의는 한 강의로 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3행, 2단계 3행, 그러니까 1강에서 3행 덧셈이 시작될 때 그때 강의를 다시 들으려면 음, 다시 중간 부분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다 듣게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좀 길게는 편집해 드릴 수 있지만 혹시 네. 그 게시물에다가 좀 몇 분 몇 초 그런 것만 좀 적어드려도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혹시? 근데 아이들이 보통 네, 엄마가 도와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 표를 막 세밀하게 찾아서 듣는 거는 좀 고학년인 경우에는 되지만 네, 네, 저학년인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예 알겠습니다. 영상을 그렇게 나누어서 편집해 주시면 어떨까.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도 1강도 그렇고 5강도 그렇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두 부분이. 근데 네, 강의에는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확인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도 그 영상, 이렇게 아이들 처음에 이렇게 오면 영상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 사실은 이게 이제 15분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떤 거는 뭐 이렇게 30분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럼 뭐 저희가 이제 이걸 잘라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 전체가 지금 50강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에 이거 강의를 항상 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어떤 날은 그러면은 중복을 해야지 되는 그런 꼭 이걸 보여주고 하려 그러면 사실 숫자적으로는 맞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50강의 중에서도 어떤 거는 30분짜리가 한 두 개인가 세 개짜리 있고 나머지는 15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분 하나를 다 보여주고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고 이제 그 선생님 놀이처럼 저희들한테 이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저학년 같은 아이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계속 시켰더니 좀 흥미를 잃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간에, 안 보고 그냥 연습만 시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영상을 이제 보게끔 또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 없으니까 한 명밖에 없고, 지금 두 명 지금 무료 체험을 신청을 해서 지금 2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들 스스로 딱 들어가가지고 키고 이제 보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가 되면은 좋은데 이런 게 안 되면 일일이 이걸 다 선생님들이 이게 만져주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강의가 2대0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나와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그 얘기에 동의가 되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네.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늘향기 교회에서는 수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업 이제 시수하고 어떻게 강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저희는 저학년하고 고학년이 수업 형태가 다르거든요. 저학년은 일주일에 3번, 하루 한 번 1회당 40분. 그리고 그거는 현장 수업, 저학년 2학년까지는. 그리고 아직, 음, 네, 2학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아마 3학년이, 지금까지는 3학년이 없는데, 3학년이 들어오면 3학년까지도 현장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5학년, 4학년 이상은, 현장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이게 한 번은 현장 수업, 한 번은 온라인 수업, 이런 형태로 2회 60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음, 네. 고학년은, 그리고, 저학년은 집에서 강의를 들어오라는 소리를 제가 안 합니다. 저희는. 왜냐면 그거는 부모님들한테 또 다른 짐을 주는 거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확실하게 알고, 왜냐하면 2단계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3단계로 갔을 때는 다시 좀 집에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2단계까지는 지금 저희는 저학년 2학년까지는 저, 어, 현장 수업하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보고, 그 아까 동영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 반응이라든지 또는 거부가 아니라도 좀 상황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교사가 그 문제를 같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 강의를 미리 듣고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로서는 하는데, 어, 이제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때로는 중간중간 저학년은 수업의 흥미를 위해서는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근데 고학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스로 나와서 한번 입으로 아까 설명을 해준다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또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 흥미있어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런 얘기를 저희 아이 친구 엄마한테 했다가 지금 내일 모레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안 믿는 친구거든요. 어, 그런 홍보가 또 하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겠다라는 제가 그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내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SF 그 나와 있는 걸 잠깐 보여줬더니 너무 하고 싶다고 엄마가 제가 2번 연락 안 했는데 엄마가 연락 와서 너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현장 방문을 해보셔라. 그래서 내일 모레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 중에 한글을 잘 몰랐던 아이가 근데 항상 요즘에 이제 성경을 쓰고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터득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터득했다고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한 절씩 쓰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성경 네, 한 절을 네. 잠언 한 절을 바둑판 공책을 갖고 와서 한 절 쓰기를 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서 1학년 아닌데 한글 못했어요, 얘가. 음. 근데 한글이 이제 터득이 됐다라는 아, 엄마의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매일 모여서 말씀을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좋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큰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구성을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나눠져서 하니까 큰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이선희 목사님 그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자주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안에서 네.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이 영성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 미러클 암산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중간에 또 나가시고 또 뒤에 일정이 있어서 나가시고 하신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 될까요? 홍경 원장님 다른 질문 네, 사항 더 너무 도움이 있으실까요? 됐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조금 집중하기 어렵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먼저 보시고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 영상들이 너무 좀 15분, 30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긴 것 같아가지고 한 강의 한 강의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잘라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계속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좀 올라갈 수 있게끔 자주 이 미러클 암수 접할 수 있게끔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혹시 말씀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제가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네. 들어왔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 네. 원장님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너무나 재밌게 좀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 선교 훈련을 사실 이제 나중에 인사를 드릴 것인데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또 떠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본부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실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을 받는 과정에 여기에 다음 세대 학생들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을 제가 직접 한번 가르쳐 봤거든요. 제가 두 가지 느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홍경희 원장님 2번 하시고 또 다른 데서는 3번 하신다는데 제가 해보니까 매일 하지 않으면은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매일 2, 30분씩 하다가 선교 훈련 하기 전에 조금 한 달 정도를 제가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감각이 떨어져서 이것은 매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학생들도 2번 내지 3번 하는데 조금 전에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준다는 거 이것은 진짜 저는 대찬성이에요. 보니까 한 페이지 숙제를 내주든 2페이지 숙제를 내주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수업 방식을 얘들한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학생들 보고 직접 나와서 너희들이 내가 돼가지고 한번 조금 이제 학력이 좀 높으면은 이제 아주 어리면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네가 나와서 네가 직접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수를 물어라. 2의 보수 8, 3의 보수 7 이런 식으로 네가 한번 또 물어봐라. 저는 이제 이렇게 또 했고요. 또 앞에 나와서 칠판에다가 아까 우리 어떤 원장님은 같은 문제를 더하기 빼기 해서 그것은 너무나 굿 아이디어예요. 저도 이렇게 나와서 애들 보고 직접 너희들이 써서 너희들이 직접 해라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어요.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직접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잠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마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효과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김영식 원장님도 지금 한 5천여 명 이상 학생들이 임상을 하셨던 분이고 우리 안진 수석 강사님도 지금 방과후 수업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강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매일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몰입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몰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먼저 이 내용들을 자주 접하시고 항상 공부하시면서 몰입하시고 이를 토대로 본인이 먼저 느낀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드린다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잘 가르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저희 원장님들과 수강생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학부모 상담 있는 하늘향기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 미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미팅 내용들 제가 또 텍스트로 정리해가지고요. 또 카톡방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